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영상입니다. 네, 지금 저는 저희 단지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 산책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단지가 가운데 인공호수가 있고요. 그 인공호수 주변으로 세 개의 단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단지 주변으로 이렇게 산책로를 조성을 해놨어요. 이 산책로를 한 바퀴 도는 데는 대략 빠른 걸음으로 한 35분 정도 소요가 되고, 거리는 대략 2.7k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운동이라고는 산책밖에 안 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이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힐링도 되고, 네, 좋습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사는 생활정보,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생활하는 데 쓰는 비용, 많은 부분이 의식주에 지출이 될 겁니다. 예,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제가 느끼는 의식주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는 적도 부근에 있고, 예, 사시사철이 여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7월 말 8월 초의 더위에 비하면은 상당히 지낼 만한 더위예요. 보통 최저기온이 아침 최저기온 한 25, 6도 정도 선에서 보통 형성이 되고요. 낮 기온은 그날에 따라 날씨, 비가 오느냐, 아니면 정말 비 하나 없이 쨍쨍한 날씨냐, 아니면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비가 오는 낮 기온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28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쨍쨍한 날씨 같은 경우는 한 33도에서 4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끼어있는 날씨는 그 중간 정도, 31도, 2도 요 정도. 그러니까 한낮에 태양볕만 피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한국의 여름보다 훨씬 지낼만 하고요. 쾌적합니다. 특히 습도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서 날씨 환경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옷은 여름옷 밖에 필요하지 않죠. 이제 가끔씩 어떤 쇼핑몰이나 특히 이제 영화관, 극장 이런 데 가면 너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놔서 반팔과 반바지로는 추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얇은 가디건이나 긴팔 한두 벌 정도는 필요할 수 있는데, 사시사철 여름옷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옷에 지출되는 비용 자체는 한국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본인이 한국 음식만 고집하지 않고 현지식도 어느 정도 괜찮다 라면 정말 저렴하게 한 끼를 드실 수가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김밥 천국 같은 그런 이제 분식집이라 그럴까요? 그런 음식점들이 여기는 이제 마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여러 가지 메뉴를 팔고요. 거기서 싸게 먹는다면 정말 식사값 몇백 원, 그리고 음료수 하나 추가한다고 그래도 천몇백 원 정도면은 대체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토요일마다 아빠들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대체로 토요일 오전에 모이면 서너 명 정도 모이거든요. 예, 보통 마막에서 만납니다. 마막에서 만나서 아침 식사하고, 음료수는 보통 평균적으로 1인당 3잔 정도씩은 마시는 것 같아요. 한
아침에 만나갖고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한 서너 시간 이상, 5시간까지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아침 식사 플러스 음료수 3잔, 뭐 많으면 4잔까지 요렇게 서너 명이 먹고선 마지막에 계산하는 금액을 보면 적을 때는 30몇 링깃, 많아야 40-50링깃에 해결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링깃이 300원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35링깃이면은 한 10,000원 정도, 50링깃이라고 해도 15,000원 정도. 어른 서너 명이서 한 4시간 5시간을 시간을 보내는데 비용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다 식사 포함해서 요 정도로까지도 드실 수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고요.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상당히 비싼 음식들도 많이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해외다 보니까 만약에 한국 음식으로만 고집을 하신다, 그럼 대부분 뭐 예를 들면 라면이라든지 뭐 한국 뭐 반찬이라든지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보다는 얼마가 아니라도 비쌉니다. 그래서 100% 한국식으로만 드셔야 된다 하시면 한국보다 식비는 더 나올 수 있고요. 완전히 현지식으로만 100% 먹는다 하면 한국 대비 식비는, 식재료비는 절반 이하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적정히 이제 섞어가면서 드시게 되죠. 아무튼 제가 뭐 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식비도 한국보다 꽤 저렴하게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재료비, 뭐 예를 들면 고기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달걀, 그리고 뭐 과일, 한국보다 많이 쌉니다. 뭐 제가 볼 때 한국에서 100을 쓰셨다면 말레이시아에서의 시계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적으면 50, 많으면 한 70 정도 비용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이제 집값, 월세죠, 렌트비. 어저께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한국식 생활을 하신다면 대부분, 그리고 여기 사시는 교민분들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콘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에 사세요. 근데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금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 여기서는 스튜디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다란 공간 하나에 이제 화장실 딸려 있고, 그리고 이제 거실 겸 부엌 겸 방,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룸이라고 부르는 걸 여기는 스튜디오라고 보통 부르는데, 1,000링깃 정도부터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만원 정도죠. 그리고 그 30만원에는 관리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내셔야 될 건 전기료하고 수도료, 하수도, 뭐 요 정도 요금 내시는 거고,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 투룸, 이제 방이 2개 있는 이제 콘도, 아파트죠. 콘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1,500링깃 정도 수준으로 구하실 수 있어요. 1,500링깃이면 곱하기 300 해서 한 45만원. 그리고 이제 많이들 사시는 3룸, 방 3개짜리, 방 3개면 보통 대부분 여기는 화장실도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드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가정부를 메이드라고 하는데, 그 가정부 방이 조그맣게 부엌 옆에 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3룸 같은 경우는 그 메이드룸까지 치면 사실 4룸이 되죠. 그리고 화장실은 보통 3개 이상입니다. 3개나 4개. 요 정도 되는 콘도. 평으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30평대, 40평대, 50평대 뭐 이렇게까지 있는데, 저렴한 콘도는
2000링깃 전후 정도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럼 2000링깃이면 6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콘도가 이제 한국 콘도에 비해서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콘도 내에 시설들이 있어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제 대표적인 게 수영장, 그리고 이제 짐이라고 부르는 헬스장, 이런 것들은 다 입주민들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가기 위한 추가적인 요금이나 그리고 헬스장을 가기 위한 추가적인 요금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콘도는 자기 주차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넘버가 부여가 되고요. 보통 2룸, 3룸 정도 되는 콘도들은 2대 이상, 2대부터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급 정도는 1대 정도 배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정주차제이기 때문에 주차 가지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네, 아마 월세도 한국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저렴하지 않을까. 퍼센테이지까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은 훨씬 저렴한 렌트비로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2달치 반,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활 물가는 한국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많이 쓰고 사시는 분들은 또 많이 쓰세요. 그래서 뭐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몇 분 뵀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똑같은 거를 똑같은 수준으로 한국에서 하려면은 한 2배 가까이 더 들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생활하던 거하고 똑같이 여기서 생활한다면 절반이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면 한국보다 더 쓰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학교를 대부분 다 자녀분이 있으신 경우 이제 국제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뭐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하면 뭐 얼추 한국하고 비슷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순수 그 아이들에 들어가는 국제학교 비용을 제외한 순수 생활비만으로 따졌을 때는 한 절반 정도 한국에 비해서 그 정도지 않을까, 제 뇌피셜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좀 혜택을 보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의 수입이 고정돼 있으신 분들이 같은 돈을 가지고 조금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오시는 정도, 그 정도로는 안성맞춤인 나라라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제가 단점들도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장점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단 말레이시아에서의 생활비는 그 정도.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